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인증 소년법 전문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아이가 어떤 범죄 혐의점으로 경찰 수사나 법원 재판을 받을 때 아이에게 항상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형의 경우에는 반드시 소년법 전문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본 사건이 처음이 아닌 경우입니다. 사소한 범죄라 하더라도 이 사건이 처음으로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면 검사나 판사 혹은 소년 사건의 경우 촉법소년은 전적으로 경찰이 수사하는데 경찰이 이 아이 재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죄명이 아무리 가볍다 하더라도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죄명에 성적인 요소가 들어간 경우면 첫 번째 사건이라 하더라도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카메라 촬영죄, 성착취물 제작죄, 딥페이크 영상, 강간, 유사강간, 준유사강간, 준강간, 아청법상 각종 범죄들, 그 외에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 강제추행, 성적 목적 주거침입 또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행위의 주체로 취급되는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등 성 관련 범죄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비록 초범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죄명 자체는 성적인 요소를 담고 있지 않으나 실제로 성범죄와 유사하게 취급되는 스토킹이라든지 주거침입 등의 유형의 범죄도 아이에게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 합의를 할 수 없는 유형의 범죄들, 무면허 운전,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거나 사용하는 주민등록법 위반이나 공문서 부정행사 등 피해자가 딱히 없고 국가나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경우에도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요즘 10대의 아이들도 많이 접하게 되는 다이어트 약이라든지 마약류 관련 범죄의 경우에도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폭력성 범죄의 경우에는 집단 패싸움이라든지 상해, 전치 2주가 넘는 범죄 등의 경우에도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유형들이 범죄 혐의점으로 수사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변호사가 필요해요. 만약에 아이가 본인의 억울함을 주장한다 하면은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가 법률가도 아니고 경찰 혹은 검사랑 대등하게 맞서 싸운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어요. 아이가 정말 억울함을 주장한다면은 경찰, 검사랑 대등하게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아이에게도 무기 대등의 원칙에 따라 소년 사건을 특별히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소년법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원에서 검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맞서 싸워 억울한 부분에 대한 무죄를 쟁취할 수 있겠죠. 잘못이 명백하다 한 경우에는 범죄 소년의 경우에는 형사사건이 아니라 소년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소년사건에서 소년분류심사원에 수감되는 일이 없도록 종국 결정으로서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기 위해서도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이는 아이 잘못이 무조건 가볍다라는 식으로만 어필하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결과예요. 그렇다고 우리 아이가 죽을 죄를 졌다라는 식으로 싹싹 빌기만 해서도 안 되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왜 재범 가능성이 낮은지, 판례 법령의 태도, 다른 사건과의 관련성, 소년법의 입법 취지, 우리 아이의 성장 배경과 부모님이 양육 계획 등을 적절하게 적시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올바르게 어필하기 위해서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저는 소년법 전문 변호사로서 절대로 모든 사건에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이가 이미 수사 재판 과정에서 소년분류심사원, 더 심하게는 구치소에 수감된 경우, 이 경우에는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에 갈 확률이 매우 높아져 있는 상태이므로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은 이제 아이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합니다. 대한변협 인증 소년법 전문 변호사 조기현이었습니다.